안녕하세요. 바람연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보이세요? 네, 얼굴에 아주 심술이 좀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사가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걔들 이렇게 솔루션 주고 이런 거를 좀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즐겨보는데, 걔가 좋아서 보는데 결국은 이제 화가 나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채널을. 왜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골라서 하고 하세요 하는 건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방송이 비슷한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애견 산업이 발달해서 그런 방송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훈련사를 부르기 전에 가끔은 정말 훈련사도 힘들어하는 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훈련사가 찍었던 그 다른 방송을 보면 거의 한 8, 90%는 훈련사가 오지 않아도 주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주인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훈련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 명성도 이렇게 또 알리고 어차피 프로그램 돈 버는 거니까요. 뭐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안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책임도 지지 못할 어떤 동물 생명을 키우는지. 그래서 정말 막 욕이 나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걔 때문에, 걔가 좋아서 틀었다가 결국은 주인 때문에 열받아서 꺼버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또 역시 약간 그런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직 상태지만 가끔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나야 되는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거의 매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실직하기 전에는. 근데 제가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뎠죠. 그분들하고 뭐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사실 권태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게 됐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더 힘들고, 왜 그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저는 이제 그 표백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표백제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에탄올이거든요. 소독용 알코올. 그래서 집에 쌀은 떨어져도 알코올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집착이 있어요. 결벽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항상 이렇게 위생에 좀 집착하고 그런 성향인데,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강요를 하거나 그걸 이렇게 티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하튼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나 이제 망가질래. 나 이제 그만 그렇게 할래. 그리고 좋은 균도 죽여버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러워지려고 굉장히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만나는 고객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강아지 언급했던 그 개주인들 있잖아요. 너무나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인데 내가 안 하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남이 좀 해줬으면, 그러면서 또 남이 안 했을 땐 엄청나게 비난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묻고 싶지 않아요. 근황 같은 거. 근데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뭐,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그런 걸 못하니까, 그래도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대답하지 마, 차라리. 제발, 제발 다른 얘기 해줘. 그러나 뻔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들으면은, 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성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다 만나면 사실 뭐 나쁜 분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냥 저를 열받게 하는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이죠. 여하튼, 뭐 친구 만날 거 다 만나러 다녔고, 뭐 밥 먹고, 어울려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역시나 저를 열받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여쭤봤죠. 아니, 식사를 하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네,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죠? 네,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 하면, 물론 저는 그 밥을 먹고 다녔다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그것도 짜증났어요. 지금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밥을 먹고 다녀. 근데 물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뭐, 이제, 우리가 20대 뭐 클럽 간다, 마스크도 안 쓰고 간다, 뭐 개념 없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젊잖아요. 제가 젊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좋진 않지만. 그리고 또 직장 다녀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최소한 50인데다가 그리고 생계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시간과 돈은 남는데 무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 성향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을 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관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전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화상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또 무식해서 못해요.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다 똑똑하시고 나름. 그래서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식사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돌아왔던 저를 열받게 했던 게 뭐냐면 난 못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난 그럼 우울증 걸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저를 화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유 그러게 나도 자제 좀 하려고 하고 있어. 뭐 30번 만날 거 10번을 줄였어. 저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답을 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난 못 살아. 못해 라는 그 말에 또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느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못하는 거죠. 네, 요즘엔 여자도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세상에서 그게 못할 일인가요? 그건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난 이걸 죽어도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당위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울하죠. 우울해요. 근데 그분들이 사람만 안 만나는 것 뿐이지 시장도 가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셔도 되고 밖에 나갔다 오는 거는 아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가 막히면 다른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대 본 거예요. 난 못해 배째 난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줌마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줌마라는 글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줌마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서도 막 밀고, 그러니까 일부예요. 저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카트로 민다라거나 뒤에서 막 푸시해서 밀고요. 앞에 물건이 아직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가지도 않았는데 내 거를 막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이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스스로를 자꾸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본인도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 세 번째 저를 열받게 한 게 뭐였냐면요. 아유, 우리 모두 다 항체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 그리고 대부분 다 가볍게 지나간대.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도 뭐 많긴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방역이 제대로 안 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갖고 계시거나 정말 죽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가볍게 다. 그러면 그 대부분이라는 게 물론 그게 통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그 장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근거는 도대체 뭔지 저는 되게 묻고 싶거든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도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떳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꾸 이상한 이제 근거가 없는 근거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얕게 앓고 지나갔다. 약하게 앓고 지나갔다. 뭐 대부분 괜찮다. 항체가 생겼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거짓말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렇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못 느끼지만 무의식 중에는 알겠지만 무의식에 있으니까 그건 못 느끼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지켰어. 밖에도 안 나가고 정말 열심히 했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옮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정말 큰 피해자가 됐거나 당신의 가족들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당신들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경솔하게 무분별하게 행동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야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러시지 않을걸요? 그런 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가혹하게 비난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거예요. 최소한 나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가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런 걸 못하면 다른 사람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경로를 모르고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뭐 그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그런 무분별한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그렇게 해야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해서 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설마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설마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뭐 정부도 책임이 있고 다 각각의 할 책임이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하고 나서 빨리 좀 끝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